와, 또 이거 안 누를 뻔했네.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아주 그냥 다 까먹는구만. 아, 어디 봅시다. 하도 오랫동안 안 해서 뭘 넣고 뭘 안 넣고를 좀 고민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꽤 했습니다. 그래도. 고깃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깃집도 꽤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소식으로, 저희가 로그 원 옛날에 그 스타워즈 이제 그게 새로운 희망의 프리퀄 작품이었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타워즈 덕후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의 바로 전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 새로운 희망에 나왔던 이제 대총독이라 그래야 되나? 대총독, 이제 타킨 대총독 역의 이제 피터 쿠싱이라는 배우가 이제 당연히 돌아가셨죠. 지금 이 시점에는. 그랬는데 이제 루카스 필름이 이분을 이제 캐릭터를 등장을 시키고 싶어서 이제 유족한테 허락을 받고 CG로 이제 다른 배우가 연기한 거 위에다가 입혀서 이제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뭐 딥페이크 뭐 이런 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CG로 복원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킨 대총독이 이제 로그 원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소송에 휘말렸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뭔고 하니 어떤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나 봐요. 피터 쿠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 얼굴에 대한 판권을 자기한테 양도를 했다. 그러니까 유족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에 나오셨대요. 피터 쿠싱이 죽기 전에.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나중에 어디 출연할 때 자기 동의를 받고 출연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허락을 받은 거 너희들이 나한테 허락을 안 받은 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고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디즈니 쪽에서는 그거를 이게 아마 영국 법원에서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디즈니에서는 이거를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계약이랑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소송을 무효 처리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이제 런던 쪽에 있는 법원에서는 그거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무효하는 판단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으로 해결하자, 법정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기각은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판사가 인정한 게, 이게 뭐, 고소를 한 입장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각될 만한 이유는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양쪽 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둘 다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재판으로 결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 이름이 프란시스라고 하는데 케빈 프란시스가 이제 이걸로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소송 얘기 들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피터 쿠싱 얼굴 가지고 또 AI로 복원해서 다른 영화사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다른 코멘트는 없고요. 아마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게 좀 된 소식이잖아요. 소송한다는 얘기도 뭐 9월이었죠. 예. 예, 한 2달 돼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다큐멘터리 소식은 저번 주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 이 다큐멘터리 만드는 데서는 우리는 됐고 우리는 만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고소할 테면 해봐, 약간 이런 건가요? 너희들 할 테면 해봐. 아마 제 생각에는 이쪽도 유족들한테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느낌이 유족들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디즈니 한 대로 할 거다라는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 법정 싸움을 디즈니 쪽에서 다 해결해 줄 테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디즈니 쪽에서 소송을 하면은 이쪽이 뭐라 그래야 돼? 이 계약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될 거니까 아마 디즈니 편에다가 조금 디즈니가 될 거라고 믿고 지금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배팅을 하는 거네요. 예. 뭐 디즈니가 돈을 왕창 물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내리자 이러고 내릴 것 같은 느낌. 일단 링크는 같이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저 고인의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이런 고인의 그걸 한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AI로 이게 더 쉬워졌으니까. 이때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AI로 뭐 딥페이크하고 이럴 기술이 없던 시절이라
그게 고작 8년 전인데도 그런 기술이 없던 시절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갖고 막, 이때는 진짜 CG를 일일이 해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 어색하긴 해요. 사실, 이제 피터 쿠싱은 괜찮은데, 이제 스포일러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레아 공주가 나온단 말이죠. 캐리 피셔의 어린 시대 모습을 또 재현했는데, 그건 진짜 어색해요. 그래서 막 그거랑 이제 그 옛날에 뭐였지? 만달로리안이랑 이제 그 보바펫 그거에서 이제 루크 나왔을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그 당시엔 딥페이크를 일부 쓰기는 했는데 그래도 CG를 대부분 썼거든요. 아직 기술이 덜 발전이 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딥페이크로 이제 막 만들어 갖고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이거를 루크 그거를 딥페이크로 이제 재현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결국 디즈니가 채용해갔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하여튼, 네. 계속 또 뭐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 비슷하게 이제 디즈니가 계속 배우들의 얼굴을 이렇게 젊게 만든다던가 딥페이크 해가지고 이제 부활을 시킨다던가 하니까 이제 여기에 민감하신 한 분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내가 AI로 내 얼굴을 복원해서 아이언맨으로 출연시킨다면은 법정에서 보게 될 보자.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는데 이게 그냥 팟캐스트에서 인터뷰하다가 나온 얘기래요. 그래서 뭐 AI로 배우들을 복원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요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크게 생각은 없고 그 이유는 그 생각이 없다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좀 너무 바쁘니까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바빠요? 뭐 뭔가 바쁘겠죠? 뭐 본인은 바쁘겠죠. 뭐 아니, 저 닥터둠 나오는 것도 한 3년, 2, 3년은 남지 않았나? 바빠? 말고. 그 뭐 계약금으로 좀 끌었을 테니까 뭔가 또 만들겠죠. 드리틀 같은 거. 네. 맞다. 셜록 홈즈 만들어야지. 셜록 홈즈 언제 만들 거야? 뭐 하여튼, 네. 뭐 하여튼. 네. 네. 뭐 하여튼 만약에 저기 MCU에서 당신 얼굴 가지고 부활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은 MCU 그 윗선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고용한 로펌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보게 될 거라는 식으로 이제 운을 띄웠다고 해요. 뭐 그거야 뭐 본인이 계약서 어떻게 썼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아마 배우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의견이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살아있는 네. 배우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하여튼 뭐 그렇고 그 다음 소식은 계속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티터님이. 네. 또 호송 얘기인데 저 변호사들 배불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닌텐도랑 포켓몬 컴퍼니에서 드디어 저기 칼을 빼들었습니다. 패월드를 고소하겠다고 이제 나섰는데요. 특히 이제 패월드를 제작사인 포켓페어를 고소하기로 했는데 이제 여기서 건 거는 이제 특허 위반이에요. 아직 어떤 특허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추측하는 바는 확실하게 있어요. 디자인 특허 아닐까요? 아니. 일본 쪽 특허는 그런 것도 된대요. 뭐 게임성 같은 것도 특허가 다 돼가지고 예전에 이제 반다이였나? 남코 쪽에서도 비슷하게 다른 회사를 하나 날려버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게임 조작법이나 그 게임 메커니즘 같은 것도 특허로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건 건 제가 알기로는 일본 법원으로 걸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포켓페어도 일본 회사니까. 그렇구나. 네, 왜냐면 그 포켓페어 사장도 일본인이고 그 사람이 했다고 하는 그 무슨 각종 이력도 다 그 일본 회사에서 하는 잠깐 뭐 단기간 워크샵 뭐 이런 거였어요. 시작부터. 뭐 이 사람이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네 했지만 하여튼 일본 법정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닌텐도 입장에서는 더 쉽게 날릴 수 있다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사람들이 추측하는 건 그거예요. 그 볼을 던져서 몬스터를 잡는다는 메커니즘 그거 자체가 이제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대요. 일본 쪽에. 엄청난 거긴 하네. 예전에 비슷하게 제가 건수 하나 봤던 게 있는데 일본에서 무슨 야구 게임이었나? 뭐 게임 회사 하나가 정말 간단한 메커니즘 하나를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날린 적이 있어가지고 일본 쪽은 또 그대로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닌텐도랑 포켓몬 컴퍼니가 이제 포켓페어를 걸어서 날리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디자인 특허 뭐 이런 건, 디자인 특허 쪽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어떤 특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포켓페어에서는 자기들은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저 억울하다를 넘어서 자기네들이 왜 고소당인지 모르겠다 그랬다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뭐, 본인들이 왜 당했는지도 모르고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닌텐도랑 포켓몬 쪽에서는 뭐 깊숙이 걸려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IP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 패럴드에 있는 캐릭터들로 이제 뭐 소니랑 손을 잡아서. 아, 그것도 있었다고 해요. 일단은 PS 버전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PC 버전만 나왔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으로도 나오고, 모바일로 이제 한국에 있는 크래프톤이랑 같이 해서, 이제 아마 크래프톤도 이제 똑같이 걸릴 거라, 그 소니랑 이쪽도 소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대신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패럴드가 소송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프로젝트 이름을 바꿨대요. 원래는 이제 패럴드 모바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채용 공고를 올렸었는데, 그 소송이 당하고 난 다음에 뉴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 게임 프로젝트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가?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크게 듭니다. 그쵸, 뭐, 근데 뭐, 눈 가리고 아웅이죠, 진짜. 네, 그래서 이제 포켓페어 같은 경우에는 뭐 컨퍼런스나 뭐 이런 거 참여하기로 했던 거 다 빠졌다고 하고요. 도쿄 게임쇼 같은 것도 이제 불참을 했고, 아마 조만간 또 뭔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옛날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닌텐도가 뭐 이제 그런 특허를 많이 갖고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그 특허를 사용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상생을 위해서 이제 웬만한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는 이제 뭐 조금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건드리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일본 게임 옛날 저희가 다뤘었어요. 이제 옛날 일본 이제 게임 회사 중 하나가 이제 비슷한 그걸로 이제 비슷한 메커닉으로 뭐 특허를 내놓고 이제 다른 데들을 고소하기 시작하니까 닌텐도가 나서서 다른 이제 특허들 이게 왜냐하면은 그 특허라는 것도 사실 닌텐도 거를 살짝 바꿔서 해놨던 거다. 뭐 그런 게 있어서 닌텐도가 빡쳐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다른 특허들로 완전 고소미를 선물을 해서 그때 완전 회사를 도산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도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이제 그거를 요구를 했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코로프라라고 하네요. 아, 근데 아직 안 망했대요, 결국은? 합의했나? 죽어간다고 하네요. 아, 다른 데서 사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넘지 않는 한에는 고소를 안 하는 건데, 이제 아마 펠월드도 그렇게 지켜는 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PC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매출이 높진 않고 그러니까 뭐 PC에서 그렇게 판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굳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관망 모드였는데, 이제 소니 이제 이거 PS5 버전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슬슬 기어오르고, 그다음 모바일 버전을 만든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이랑 이제 그게 뭐 플랫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포켓몬의 그 이미지에 그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고소를 결정을 한 거겠죠.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지켜보도록 하죠.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PS5 버전이 나왔다고 하네요. 보자. 그새 나왔어요? 나왔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27,800원에 9월 말부터 판매를 하고 있네요. 아직은 소송이 진행 중일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예. 그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유튜브 뮤직이 이제 있는데, 이 유튜브 뮤직이 끼워 팔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월부터 이제 유튜브 끼워 팔기에 대해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거다라고만 나왔었고, 아직은 정확하게 어떻게 제재를 할 거다라고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쵸? 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은
요게 유튜브 뮤직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희는 그냥 똑같이 쓰고 있었죠. 사실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이 딸려 있고, 이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튜브 영상을 음악처럼 쓸 수 있고, 음악 앱처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공식적인 음원은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서비스에 저희가 알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공정위에서는 유튜브 뮤직이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에 끼워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 있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유튜브 뮤직 요금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원래 이제 해외에서는 그냥 유튜브 앱을 공짜로 쓰는 것처럼 뮤직도 광고를 조금씩 들으면은 무료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들으면은 광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튜브 뮤직에서도 광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리는 그래요. 그쵸? 이게 근데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광고를 들으면 음악을 공짜로 들을 수 있다. 이게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야 무료 요금제가 나왔죠. 나왔어요? 네. 지난달인가 9월 달에 나왔어요. 무료 요금제가 결국.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스포티파이가 무료 요금제가 없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그 저작권료 배분을 어떻게 음원 사용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그거를 합의를 못 봐서 여태까지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나왔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 무료 요금제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니? 무료 저번 주에 버전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 저번 주에요? 얼마 안 됐네? 아, 10월 그러네. 10월 17일에 나와. 난 왜 훨씬 옛날에 나왔다고 생각했죠? 뭐 하여튼.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모르겠어요. 어디서 짹짹이가 하나. 비공개 정보를 접해놓고 네. 그거를 공개 정보로 착각해 주세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트위터에서 봤겠죠, 뭐. 잠깐만요. 하여튼, 네. 네. 일단은 그래서 그 유튜브 뮤직의 프리미엄 요금제가 있는데 요게 12,000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요것도 이 요금제가 한국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들래서 우리는 만들었고 원래대로 쓰고 있다가 원래대로 쓰는 사람들한테 지금 똑같이 이걸 끼워 팔기라고 하면은 어쩌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쪽에서는 그렇게 아니구나. 그거는 내 반응이구나. 잠시만요. 일단은 유튜브 쪽에서는 이제 15,000원에 프리미엄을 구독하면은 요 12,000원짜리 요금제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가 이거는 끼어 팔기다라고 이제 발을 건 건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만들래서 요금제를 따로 만들었고 그냥 원래대로 쓰던 사람들은 그냥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태클을 거는 거니까 사실 좀 불공정하다라고 보면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리얼타임 팔로우업으로 원래는 2024년 4월에 약간 베타 형식으로 먼저 슬쩍 했다가 6월에 내렸다가 10월 10일부터 시작을 했대요. 스포티파이예요? 예. 그러니까 한 2주, 3주 정도 된 거죠.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어떠한 논리적 회로로 그거를 주장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튜브가 일단은 뭐 유튜브 프리미엄 그거는 저는 솔직히 유튜브 프리미엄이 끼워 팔기라서 뭐 그게 유튜브 뮤직이 그 독과점이 됐다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사실 연관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브금을 튼다고 합시다. 이제 배경음악을 트는데 옛날에는 진짜로 저 멜론 뭐 탑백 이런 거 열심히 틀었었잖아요. 그 뭐 이런 매장이나 이런 데서 그랬는데 요즘은 솔직히 멜론을 틀질 않고 유튜브에서 그런 거 검색해서 튼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느냐? 편하니까. 훨씬 편하죠. 뭐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넘어가기까지 하고.
예, 넘어가기까지 하고, 뭐, 이러니까는 편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영상 하나에다가 이렇게 다 밀어넣는 거나요? 저는 근데 솔직히 그런 영상들은 솔직히, 이거 저작권을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의문사항이 들기는 하는데, 뭐, 일단은 어떻게 다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데, 저는 그거 자체는 사실 뭐 유튜브 뮤직이랑 별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뮤직이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독점을 하게 된 게, 끼워 팔기라는 거라기보다는 그 강한 연동성이겠죠. 유튜브 메인 앱과의 연동성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따로 앱을 안 쓰고 이제 유튜브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튜브 뮤직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듣기 시작한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공정위에서 딱히 제재를 걸 방법이 애매한 거라서 이거를 지금 끼워 팔기라고 그냥 해버린 게 정의를 내려버린 게 아닐까라는 좀 그 킹리적 가심이 좀 들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모르죠.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뭐 구글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고소를 때리면 뭐 불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유튜브가 얘들과 같은 시장에 있냐부터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스포티파이, 또 멜론 이런 애들은 음반사들로부터 음원 직접 받아서 계약해서 그걸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뮤직은 뭐 뮤직이 별도 서비스라고 가정을 해도 가지고 있는 음원들 자체가 많이 다르죠, 성격이. 음원 회사들로부터 직접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용자들이 올린 컨텐츠를 기반으로 그냥 뮤직 플레이어 형태의 앱으로 제공하는 것 뿐이고, 베이스는 유튜브 영상들이란 말이죠. 그 중에 정말 이제 워낙에 큰 플랫폼이니까 이제 아티스트들, 우리가 알만한 가수들도 뭐 거기다 뮤직비디오 내고 그냥 썸네일 이미지만 박아서 음악 넣은 그런 것까지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게 주는 아닌 플랫폼이니까 애초에 같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렇게 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같은 시장에 있다고 해도 만약에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은 끼어 팔기를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유튜브가 독점적인 위치에 있고, 그를 활용해서 좀 불공정한, 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저해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맞냐부터 좀 논쟁일 것 같아요. 일단 공정위에서는 요번 그 끼어 팔기에 대한 이유로 주장을 한 게,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만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단독 상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로 동영상 단독 상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 멜론이 기적같이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딱히 이건 그렇다면 딱히 멜론 살리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이죠. 제 생각에는 그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멜론 살리기로 시작을 했다가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야. 예, 그냥 애초에 이건 음악 서비스가 아니고 주가 그냥 여기 있는 컨텐츠들 중에서 대부분이 유저 제작인 컨텐츠들 중에서 음악인 컨텐츠를 좀 더 음악 재생하기에 편하게 만들어준 건데, 물론 그 인터페이스가 개판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음악 앱에 비하면 정말 엉망이긴 한데 그래도 쓸만하게 만들어준 거는 맞으니까. 그런데 그걸 그게 멜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음악 스트리밍의 점유율을 부당하게 가져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답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니까의 전형적 그 예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은 지금 그 닌텐도 스위치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나왔죠, 이미. 뭐 하여튼 나왔는데. 물론 걔들은 게임 음악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아니,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은 그 닌텐도 뮤직 서비스가 없는 스트리밍 그 게임 온라인 서비스만 팔아야죠, 닌텐도는. 근데 뭐 물론 그 닌텐도의 그 뮤직 앱이 설마 저 모든 스트리밍의 음악 앱에 그거 독점을 할 것 같지는 않죠, 사실. 그거는 있긴 한데.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하여튼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뭔가 답이 먼저 정해지고 이거를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과정을 끼워 맞추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네.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저 멜론 살려보겠다고, 멜론의 진입률 살려보겠다고, 이제 발버둥 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쵸, 뭐,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 그냥, 의미 없는, 오히려 스포티파이만 더 살자판이 된 것 같은. 그렇죠. 도리어 보면은 그 꼬라지로 상황이 좀 돌아가는 것 같죠, 느낌이. 그쵸. 네. 예.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잘했다 보기엔 좀 애매하죠. 예. 그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그 다음이 이제 요거는 좀 뭐 엠베서더 같은 문제인데, 재밌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 광고 모델의 문제죠. 사실 뭐 협찬이라고 해야 되나? 뭐 협찬, 뭐 전속 계약, 뭐 어쩌고 저쩌고 전속 그런 계약, 거죠. 뭐. 예. 이제 삼성에서 그 아이돌 그룹인 뭐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뭐 보이넥스트도어한테 이제 갤럭시를 협찬을 했어요. 심지어 이제 많은 가수들한테 이제 협찬을 해요. 연예인들한테 인플루언서 촬영할 때 그 갤럭시로 촬영을 해주고 뭐 팬들이랑 사진 찍을 때 아이폰으로 타사 핸드폰으로 아이폰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갤럭시만 써주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아이폰이 없으니까요. 아이폰 말고는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손흥민이었나? 손흥민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손흥민도 아마 갤럭시 그거일 거고 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갤럭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뭐 엠버서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수들이랑 계약을 해서 이 연예인들이 이제 갤럭시만 쓸 수 있도록 뭐 아마 무료로 핸드폰을 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보이넥스트도어가 계약을 했다가 이제 그 계약이 끝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우리 핸드폰 바꿨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폰을 들고 셀카를 찍어서 셀카가 아니구나. 이 공항에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아이폰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고. 그 공항 패션으로 이제 아이폰과 에어팟 맥스를 참 신종 공항 패션이죠. 살다. USB-C였나요? 아니면 라이트닝 버전이었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안 보이죠. 그거는 안 보였어. 색깔 보면 보이잖아. 근데 USB-C였을 수도 있겠다. 이게 아마 16 프로 나오고 나서였을, 16 나오고 나서였을걸요, 아마?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였고, 네. 하지만 집에서 쓰고 있던 걸 쓰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 그렇죠. 그건 충분히 원래 쓰고 있던 거. 근데 왜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에어팟 맥스도 뭔가 커버를 씌우고 나왔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잠깐만요. 그 사진을 좀 찾아봅시다. 한 해는 색상이 약간 아이보리빛 도는 게 C 버전 스타라이트 색상 새로 같은데. 샀군요. 새로 샀네. 기다렸다 샀네. 그래도 몰래 쓰진 않았네. 하여튼 이제 이 보이넥스트도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갤럭시 23 FE 때 런칭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이제 이 가수들한테 도와주려고 커피차를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항 패션이라고 해야 되죠. 공항 패션이 인터넷에 이제 갤럭시에서 해방된 아이돌들 해가지고 이제 영상이 퍼졌다라고 하고 그랬더니 이제 팬들 중에서 어떤 팬은 갤럭시가 커피차 보내준 것도 기억하는데 이거를 계약 끝났다고 바로 에어팟이랑 아이폰으로 바꿔먹는 거는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달았다는 분도 있고 뭐 계약 끝났으면 바꿀 수도 계약 했는데 끝났으면 끝입니다. 누가 사실. 너희 뭐 갤럭시 광고 잘릴 거 각오하고 했냐 뭐 이런 식으로도 반응했다는 분들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약간 갤럭시 그거 하던 시절에 이제 팬덤에서 엄청나게 아이폰으로 바꾸라는 그런 게 계속 있었나 봐요. 아하. 얘네들도 이제 여론 의식을 한 건 맞죠? 팬덤 그걸 의식을 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그 자세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인스타 스토리나 이런 데서 슬슬 그냥 아이폰 슬쩍이라 아이폰 조금씩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면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진 않았을 건데 그걸 또 무슨 공항 패션으로 그걸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어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얘기를 듣자 하니 공항 패션이 엄청난 이제는 마케팅 총력전이라 그러더라고요. 만만찮다대? 그것도? 이제 공항 패션에 그거를 하려고 물밑으로 엄청나게 움직인대요. 이제 거기에 그 연예인한테 이제
뭐 옷을 입히고 싶던 뭐 하고 싶은 브랜드랑 이제 그 소속사랑 이제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해갖고 그게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공항 패션이라는 게 진짜 자기가 그냥 자기 옷 입고 나오는 거였으면 이제는 그것도 다 협찬이래요. 그래서 뭐 그쵸. 뭐 그것도 약간 좀 변질된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건데 뭐 하여튼 그런데 뭐 삼성 입장은 예. 하지만 애플이 물론 애플이 협찬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엔. 애플이 노골적으로, 저 이제 큰 따옴표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스폰서? 뭐 이런 그런 걸 했던, 협찬? 뭐 이런 걸 했던 거는, 뉴진스밖에 없었고, 제가 알기로. 여태까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애플 TV 플러스 드라마, 뭐였지? 닥터 브레인 그것 빼고는 대놓고 그렇게 아이폰 PPL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보면 죄다 갤럭시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갤럭시 천하야. 뭐 하여튼 그런데 뭐 보니까 뭐 여기 삼성에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식 광고 모델이나 앰버서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입장을 낼 게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티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협찬 앰버서더는 이제 손흥민인 거고 얘네들은 이제 그 티어는 아닌 거고 그냥 몇 번 협찬해 준 거 정도 이런 거였는데 뭐 일단은 뭐 정식으로 이렇게 앰버서더였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뭐 딱히 코멘트할 사안 그러니까 삼성의 뭐 내부적으로는 삼성도 열 많이 받았겠죠. 근데 뭐 괜히 이런 거에 또 열 냈다가는 이제 또 역풍 맞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냥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서도 사실은 예를 들면은 NKBHD가 이제 애플 이벤트를 가서 뭐 픽셀 라인으로 찍어 올리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사실 그거는 그거 즐기는 것 같은 게 좀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했으면은 좀 그 상도덕이 뭐 욕까지는 안 먹더라도 뭐 상도덕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좀 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좀 민감하죠. 뭐 상도덕, 뭐 그러니까 좀 예의 이런 거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얘네들이 좀 과도하게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협찬 끝나자마자 아이폰을 바꿀 수 있지. 뭐 아이폰을 바꾸고 싶었나 보지. 아니면 뭐 여론 의식해서 아이폰을 바꿨든지. 근데 이제 얘네들은 좀 과도하긴 했죠. 뭐 이러나 저러나. 공항 패션으로 뭐 여기 보니까 사진 보니까 대놓고 아이폰으로 셀카 찍고 있고 뭐 에어팟 맥스 걸고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과도하긴 했죠. 좀 웃겨서 가져와 봤었어요. 그 다음도 예 얘기하시죠. 이번에 이제 라이언스 게이트가 이것도 이제 AI 문제인데요. 그 라이언스 게이트에서 메갈로폴리스라는 영화 예고편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이게 감독이 프랜시스 코폴라래요? 네, 맞아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예. 그래서 이제 메갈로폴리스가 이제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 건데, 이제 프랜시스 코폴라의 전작들에 대한 이제 대부라던가, 뭐, 이전에 있던 다른 뭐, 영화 드라큘라니, 뭐, 다른 영화들에 대한 뭐, 나쁜 평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고편에 넣었다나 봐요. 메갈로폴리스에서 예고편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있는 나쁜 리뷰가 가짠데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작 아니냐. 그래서 뭐 존재도 하지 않는 비평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저격을 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의견이 올라오니까 라이언스 게이트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의심하기로는 이거 챗GPT에다가 프랜시스 코폴라의 예전 영화에 대한 악평들을 찾아줘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냐. 라고 이제 이게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직 라이온스 게이트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이 없다라고 해요. 일단 그 영화에 있는 악평들을 찾아봤을 때 그 이제 예고편에 들어있던 악평들을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 이제 드라큘라 리뷰는 원래 사실 배트맨 영화에 있던 악평을 가지고 온 거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챗GPT가 하는 실수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만 하고 끝났다. 아직 라이온스 게이트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정도로 생긴 재밌는 해프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악평도 AI로 이게 그쵸. 그러니까 어거지로 만든 거죠, 사실. 왜냐하면은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 그래도 거장이잖아요, 사실. 뭐 그쵸. 그런데 약간 어그로를 끌라고 부정적인 리뷰를 찾아줘라고 했는데 이제
이제 뭐 이거를 돌린 홍보 담당자는 이제 진짜를 기대했겠죠? 근데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겠죠. 예. 뭐, 옛날에 저희 챗GPT 초반에 이제 저희 그 올해 망인물 후보에도 올랐던 변호사랑 네.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귀찮았던 거겠죠? 일일이 찾기 귀찮아서 약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예. 이건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하게 합시다. 저희가 옛날에 이제 고깃집이 따로 있던 시절에, 고깃집 팟캐스트가 따로 있던 시절에 이제 저 티점님이 조커를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깠죠. 그쵸. 예, 깠죠. 근데 이번에 뭐 꽤 됐죠, 이제는. 저희가 이거를 예전부터 네, 다루려고 그쵸. 그랬는데 녹음이 늦어져갖고 이제 이미 저희 영화 다 망한 거 알고 이제 얘기하는 조커 폴리아드 리뷰를 간단하게 하시죠, 티점님. 뭐 이번에는 그거에 45분을 이제 쓸 시간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하면은 뭐 일단은 저는 또 반대로 재밌게 봤어요. 영화가 망한 것과는 별개로. 일단 제가 그때도 불만사항이었던 건 이걸 왜 굳이 조커로 얘기를 해야 되냐가 이제 제 그쵸. 불만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게 조커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라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엄청나게 뒷수습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커 자체가 원래 그런 캐릭터고, 그리고 일단 아서플렉은 조커가 아니고. 뭐 스포일러입니다, 여러분. 네. 의미가 있나 싶지만. 예, 만화 쪽에서도 조커는 사실 한 명이 아니에요. 뭐 되게 여러 명이고. 그래요? 그건 몰랐네. 네, 만화에서도 이제 조커는 뭐 3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뭐 3조커라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서플렉의 얘기도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썰도 있고, 심지어 뭐 배트맨이 조커의 목을 꺾었는데 조커가 다시 살아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되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커가 이전에도 그 토드 필립스의 조커 1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굳이 이거를 조커로 얘기할 필요가 있나? 요게 문제였고, 이제 그 뒤에 일어난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조커를 따라해서 이제 우리 모두 다 총질을 합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영화 상영하는데 그 조커가 사람 쏴 죽이는 장면에서 기립박수를 쳤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DC에서는 상당히 급했을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 AS를 해야 된다. 이거 사람들이 영화 잘못 이해했다. 어쩌냐. 일단은 조커 1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괴로운 일을 겪으면은 애가 삔또가 돌아가지고 돌아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조커 1의 메시지였는데, 사람들이 해결 방법은 상류층을 향한 혁명뿐이다. 총질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관객들에 대한 비평처럼 영화가 만들어져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되게 기분이 나쁘겠네요. 그러면 좀. 그쵸. 보신 분들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조커를 우상화하고 막 이렇게 띄우려는 세력이 존재해요. 심지어 레이디 가가가 나오는 할리 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커를 계속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사형수들 잡히면은 막 애인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스톡홀름 신드롬 해갖고, 예. 뭐라 그래야 돼? 연쇄살인마 같은 거, 뭐 찰스 맨슨 같은 거 잡히면은 막 자기가 여자친구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살짝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 조커 아서플렉보다는 조커를 더 좋아하고 추종했던 사람이었고, 아서플렉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리퀸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좋아한 건 내가 아니라 조커였고, 그리고 이제 이 재판장에서도 나를 옹호하는 것도 사실 아서플렉이 아니라 조커를 응원하는 거고, TV에서 그 생방송에서 사람을 쏴 죽인 조커를 응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서플렉의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되게 자기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얘가 재판장에서 나는 조커가 아닙니다. 나는 아서플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여론이 돌아서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그 할리퀸도 자기를 버리고 가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허망하게 다시 잡혀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시 교도소로 들어와 있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찔러 죽여요. 그래서 이제 죽고 끝나요, 아서플렉이.
그러면서 그 찔러 죽인 애가 이제 다시 걔가 이제 반대로 막 웃으면서 자기 입을 찢고 조커처럼 변하고 이제 끝나거든요, 영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너희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라고 이제 딱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저는 좋았거든요. 저는 좋았지만 관객들은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왜냐면은 1편의 성공은 와 하고 환호하던 그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싫을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조커가 할리퀸의 도움을 받아서 타워록을 해서 심지어 예고편이랑 그 계단에서 막 이렇게 발차기 하는 장면, 춤추는 장면, 그것도 막 포스터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장면은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제 사회를 뒤엎을 뭐 폭동을 일으킨다 뭐 이런 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정말 되게 아서플렉은 초라하고 쓸쓸하게 죽는다 라고 이제 상당히 AS를 열심히 해서 영화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거를 1편, 2편 쪼개지 말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대충 뒷부분 많이 자르고 해서 1, 2편을 좀 섞어서 개봉을 하면은 에디트를 다시 해서 적당한 수준의 그래픽 노블 기반 영화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2편처럼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은 없을 텐데 그냥 적당한 1편처럼 또 이렇게 환호받을 영화는 아닐 것이다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냥 그 조커 1편이 좀 시류를 잘 읽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도 좀 있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그쵸. 보면은.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 끝은 다시 또 그렇게 초라하게. 그리고 그러네요. 이건 이제 제가 본 입장이니까요. 이제 뭐 이거 보고 되게 기분 나쁘신 분들은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의견이 다른. 네, 그렇죠. 의견 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네. 네, 베놈도 봤는데 베놈 3편도 봤는데 여러분이 기대하던 거 다 없습니다. 뭐 스파이더맨이 나온다느니 뭐 이제 가슴에 베놈이 원래 만화 캐릭터는 가슴에 이게 거미 문양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스파이더맨한테 옮겨온 건데 스파이더맨 옷에 있던 거미 문양이 베놈 심비오트가 이걸 이제 좋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만난 적이 없잖아요, 스파이더맨을. 그래서 이제 얘가 없는데 이번에 베놈 3에서는 얘가 이제 스파이더맨 뭐 멀티버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슴에 거미 문양이 생길 것이다, 뭐 톰 홀랜드가 나올 것이다, 뭐 온갖 썰이 있었지만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게 차라리 나았던 것 같아요. 괜히 네. 또 어정쩡하게 또 그렇게 붙여갖고 했다가 그쵸. 그러느니 그냥 깔끔하게 그 둘의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를 짓는 게 저도 봤거든요. 네. 저도 봤는데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하는데 마블 유니버스에 뭐 저 MCU에 굳이 들러붙느니 그냥 그 선에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그 쿠키에 나왔던 뭐 각종 그것들은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 뭐 약간 제가 두 번째 쿠키는 뭐 별거 없다고 이제 같이 보던 사람이 별거 없다 그래서 그냥 먼저 나왔는데 뭐 별거 없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나중에 얘기 듣고 보니까 근데 그냥 소니에서 놔주기가 싫어서 억지로 떡밥 남긴 것 같아요, 좀. 그쵸. 네, 그냥 깔끔하게 베놈은 죽었다 이러고 그냥 남겼으면. 영화 설정상 너를 물리칠 수 있는 게 이제 베놈밖에 없어서 이제 그 신비오트들이 열심히 그런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베놈이 갔는데 맨 마지막에 널이 나는 돌아올 것이다 이러고 있으면은 봤을 때 베놈이 제일 쓰다면서 베놈을 죽였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였잖아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지. 둘 중 하나가 네, 죽어야 이제 그게 얘가 봉인이 풀리지 않는다. 네, 그거였으니까 저는 얘가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는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예, 이제 고깃집을 이렇게 했고요. 고깃집 이렇게 길었네. 환장, 이거 고깃집은 1시간 했네. 어떡하니. 그 다음은 이제 테크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개념입니다. 이제 그 사진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 편집 시대와 이런 걸로 오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제 이 사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생각해 볼 때가 왔는데, 예. 저 땅콩게임님 전해주시죠. 볼지라는 곳에서 이제 각 회사들의 VP쯤 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회사들이 생각한 사진이란 무엇인가라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들이 좀 재밌어요. 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데 한 회사 빼고요. 일단 뭐 애플은 사진이란 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뭐 개인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그게 사진의 목적이고 뭐 그 기념하는 대상이 이쁜 커피잔일 수도 있고 뭔가 실제로 일어났던 건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사진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약간씩 뭐 편집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지금 요즘 애플 사진을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기보다는 뭔가 좀 많이 가미가 돼요. 예전에 비해서는. 구글도 약간 좀 비슷해요. 구글은 네가 기억하기에 일어났던 일, 뭐 보았던 것을 저장해 주는 게 목표다인데 사람이 기억하는 거랑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보통 다르죠.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내가 기억하기에는 뭐 하늘이 더 맑았던 것 같고 하늘이 더 파랬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늘이 뭐 흐릿한 런던 하늘도 파랗게 바꿔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삼성 고객 경험의 EVP라는 분인데 이게 패트릭 코맷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사진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현대 철학 하시는 분인가? 뭐 아무튼 네가 센서를 갖다 대고 뭔가를 찍는 순간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 재현하는 건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사진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냥 사진을 찍고 AI로 최적화하고 줌 최적화하고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뭐 사실에 가까운 사진, 뭐 리얼 픽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각종 카메라 기믹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실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달 같은 거 좀 갖다 붙여도 되겠죠? 이게 좀 납득이 돼요, 이제. 예, 뭐 그쵸. 그러니까 뭐 이쯤 되면 차라리 카메라 그렇게 뭐 2억 화소짜리 카메라를 넣을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해놓고 그걸로 렌더를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쯤 되면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애플도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사진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일어나는 순간에 대한 이제 셀레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지우는 거는 왜 했냐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에 이제 지우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우는 기능을 왜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또 크레이 페데리기가 이제 답을 했죠. 그거에 답하기를 그러니까 최소한의 납득할 수 있는 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구글의 대답이랑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그게 좀 호환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원하는 기능 중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의 본질에 있어서 이제 지우는 거는 내부적으로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약간 이제 대답의 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애플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고, 사실 구글의 이제 메모리 그것도 뭐, 그거에선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이제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좀, 저희가 옛날에 이거는 잘린 에피소드였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구글 이제 픽셀이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도를 지나치게 넘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없던 범죄 현장이 생긴다든가 뭐 없던 뭐 사고 현장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이제 좀 위험한 레벨의 이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이 정도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뭐 흐렸던 런던 하늘이 맑았다를 넘어서 이제 아예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제 비판을 이제 픽셀 라인이 막 나왔을 때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었고, 뭐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뭐 좀 애플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저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저도 이제 라이트룸에서 보정을 할 때 어도비에서도 있어요. AI 리무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생성형 AI를 지우는 게 있는데 저도 그 정도 선까지만 쓰거든요. 그 이상은 웬만하면 잘 안 쓰는 편인데, 포토샵에서는 왜냐면 이렇게 해갖고 만들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지우는 선에서만 이제 나름 이제 그게 개인적인 이제 보정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좀 그쵸, 뭐 그거를
완전히 기억을 약간 조작하는 수준으로 하는 건 조금 멀리 나갔다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티자님은 좀 어떠신가요? 그래도 AI, 이거, 나름 그래도 이것도 AI 얘기잖아요? 사실 스마트폰에서 사진은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냥 인스타그램 쉐어 용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사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사실 SNS용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온갖 AI 기능들은 사실상 인스타그램을 위한 사실 사진 앱들이 해야 할 역할을 그냥 핸드폰 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삼성의 그 기능은 너무 과하게 가긴 했지만 그들도 어차피 결국에는 인스타그램에 먹히는 사진을 만들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저런 말은 너무 과했다. 사진이란 건 없다. 사진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다. 뭐 이런 거의 그 수준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뭘 해도 된다. 인스타그램에 먹히기만 하면 된다인 것 같은데. 근데 하지만 이게 위험하죠, 사실은. 그쵸. 인스타가 어디까지는 뉴스 그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이게 뉴스가 브레이킹 뉴스라는 데가 아니라서 그나마 이게 용인이 되는 그거지. 충분히 근데 이제 이게 위험해질 공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만약에 사진을 원한다면 직접 카메라를 써라라는 게 이제 삼성의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지네들은 디카 시장에서 철수했으니까 뭐 그쵸. 삼성 진정한 기자는 카메라를 쓰지. 어디 핸드폰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뭐 물론 이제 기자들도 급하면 이제 핸드폰을 찍습니다. 네. 이제는 심지어 막 현장에서 막 그런 거 찍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는 다 핸드폰을 해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제는 막 옛날에는 막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그 기자 하는 분들 옛날에는 막 진짜 거대한 카메라 그거와 뭐 다 이제 끌고 왔었는데, 이제 몇몇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기자 혼자서 카메라 들고 찍고 그걸 그냥 데스크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사실은 삼성 대답은 좀 어이없었긴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좀 그나마 이것 중에서 좀 최근 소식인데, 애플이 이제 맥이랑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용으로 나와 있는 이제 그 사진 편집 앱인 이제 픽셀메이터가 있습니다. 이 픽셀메이터가 약간 포토샵의 약간 대항마로 나온 앱인데, 이거를 인수를 한대요. 그래서 아직은 물론 규제 당국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뭐 일단은 애플이 옛날에 이제 어퍼처라 그래서 맥을 저희만큼 오래 쓰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어퍼처라고 사진 보정 앱이 있었죠. 이제 라이트룸이랑 약간 경쟁하는 관계였는데, 애플이 정말로 정확하게 10년 전에 어퍼처의 개발을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애플 실리콘 넘어오면서 이제 지원이 완전히 종료가 됐었어요. 그때까지는 뭐 어떻게 어거지로 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업데이트 안 해도 어떻게든 어거지로 쓸 수 있었는데, 뭐 애플 실리콘 넘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끝났는데, 그런지 꼭 10년 만에 이제 뭐 픽셀메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안 알려졌는데, 뭐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간다라는 게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애플이 이제 픽셀메이터를 갖고 뭘 할지는 아직은 알려진 게 없어요. 뭐 이걸 갖고 진짜로 라이트룸의 대항마 이제 어퍼처를 다시 만들 건지, 이걸 갖고 아니면은 그냥 그건 안 되겠죠. 너무 라이브러리 방식이 그냥 포토샵식이라서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되죠. 어퍼처 같은 걸 만들려면. 아니면은 뭐 진짜로 그냥 사진 앱을 기능을 강화시키는 용도, 그러니까 희망편은 어퍼처가 부활한다. 절망편은 그냥 사진 앱에다가 몇 가지 기능 놓고 끝난다. 인데 희망은 헛된 희망입니다. 그거는 이미 그 용도로 모두가 싫어하는 사진 앱이 있기 때문에 어퍼처가 다시 나올 일은 없고. 근데 뭐 부족하다는 평가는 많이 받죠. 후자죠. 그 사진 앱이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그 어퍼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제 되게 간소화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애플이 바랬던 거는 이제 어퍼처 쓰던 사람들이 애플 사진 앱을 쓰는 걸 바랬지만, 현실은 모두 다 그냥 라이트룸을 갔죠. 그리고 애플도 그거를 인지하고 이제 맥북 프로나 이런 애들 이제 벤치마크에 다 라이트룸 들어가 있고요. 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과연 이 애플이 이걸 갖고 뭘 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약간 예상치 못한 전개이긴 하죠, 개인적으로. 근데 뭐
진짜로 희망편으로 갈지 절망편으로 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땅콩님은 절망편을 찍으신 것 같고 뭐 하여튼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갖고 얘네들이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샀겠지. 근데 그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예. 그 다음은 저희 닌텐도 아까 얘기했던 건데, 닌텐도가 이제 스위치2를, 내년 3월 전에 내놓겠다라는 말은만 해놓고 매번 뭐 발표할 때마다, 게임 발표하고 이제 그 닌텐도 다이렉트 할 때마다, 이번에 닌텐도2, 이제 스위치2 얘기는 없습니다. 계속해요, 지금. 그래서 얘는 언제쯤 내놓나 그래서 근데 이번에 하드웨어가 나온대. 그럼 스위치2가 나오나? 아니요, 스위치2가 아니라 알람 시계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알람 시계 정체가 뭐냐고 하니, 이름이 알라모고요. 이거 잘못 발음하면 알라모 요새, 이건 미국 역사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긴 한데, 하여튼, 알라모라는 이름의 이제 이 알람 시계인데, 기능이 이제 보통 이제 알람 시계라고 하면은 이제 삐리링 울리고, 치고, 스누즈 버튼을 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는 방식인데, 얘는 이제 여기에 이제 동작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일어나는 걸 감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감지를 해서, 이제 그 나간 거를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알람이 꺼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게임 테마를 지정을 할 수가 있대요. 젤다의 전설을 하든지 아니면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이렇게 해갖고, 그 테마에 맞는 이제 알람음으로 깨워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고요. 일단, 가격이 13만원 정도예요, 이게. 저는, 굳이 이걸 왜 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게임이 이제 슬슬 게임만으로 파는 걸로는 안 되니까, 뭔가 슬슬 IP 확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작년에 이제 슈퍼마리오 이제 애니메이션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영화를 그 옛날에 이제 93년인가에 이제 슈퍼마리오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티점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어댑테이션을 그거를 되게 이상하게 해갖고 진짜 공룡이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대차게 망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이게 약간 무슨 공룡이 사는 현실과 이제 진짜 현실이 연결돼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었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 해 뭐가 개봉했습니까? 93년이면 뭘 것 같으세요, 티점님? 주라기. 예, 주라기 공원이 개봉했죠.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비교가 나오면서 완전히 처참하게 그 뒤로 영화를 하나도 안 만들다가 이번에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게임만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슬슬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IP 사업을 이제 좀 열심히 하려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IP 사업이죠. 하여튼 예, 이거는 그렇고 계속 얘기하시죠. 일단 이게 존재 자체가 좀 저는 의문스럽긴 한데 닌텐도 마리오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이쁘다 사고 싶다 하는 거 보니까 생각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 정말 타겟층이 명확한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99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티저님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잠깐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앞에 있던 영화는 아마 드라마가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서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 슈퍼마리오 무슨 슈퍼쇼인가 해가지고 레슬러가 이제 마리오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이랑 드라마랑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젤다도 젤다 애니메이션 그 옛날에 그 디즈니 만화동산처럼 이거저거 다 섞어서 방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리오 만화도 있고 마리오 드라마도 있고 젤다 만화도 나오고 그런 쇼였어요.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창이 망했고 알람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센서가 남으니까 뭔가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저희 보면은 조이콘 보면은 그 적외선 센서잖아요. 그걸로 움직임을 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센서를 가지고 뭔가 방법을 생각하다가 나온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호텔이랑 콜라보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호텔에다가 이제 그 알람 시계 배치해 놓고 이거저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특허청에다가 또 비슷하게 각종 숙박업 그쪽으로 넣었다고 해요. 숙박업으로 특허 등록을 했다고 해요. 게임 동물의 숲이니 피크민이니 스매시 브라더스니 다 포함이죠. 스플래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열건을 그 숙박업에 이름을 등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닌텐도 호텔 콜라보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분야를 좀 확대하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이콘이 뭔가 수리를 하면서 많이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부품들로 뭔가 더 하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와중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약간 이거는 좀 약간 킹이적 가심 내용인데 그 이제 스위치 요즘 이제 닌텐도가 또 그거랑 별개로 이제 그 스위치 에뮬레이터 이런 거 엄청나게 철대를 때리고 있대요, 요즘. 뭐 저희가 옛날에 그 유자 그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닌텐도 이번에 스위치 2가 스위치랑 별반 아키텍처가 다른 게 없어서 에뮬레이션이 쉽게 뚫려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킹리적 가심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부 호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그러긴 했는데 애초에 이제 아무리 스위치 2가 하드웨어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뭐 PC나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뭐 스팀덱이나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보다도 이제 사양이 좋진 않을 거고, 그런 애들에서 이제 뭐 에뮬레이션을 해서 돌리면은 더 사양이 좋게 돌아가니까 이제 닌텐도가 그게 겁나서 열심히 그거 고소 때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킹적 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여튼 네, 뭐 스위치 2는 나오면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사실 근데 솔직히 저는 뭐 닌텐도가 그거를 겁낼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고 그 다음은 이것도 좀 법 얘기인데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 이제 미국에서 좀 학교에 스마트폰을 반입을 금지하는 그런 거를 여기저기서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요번에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캘리포니아 외에도 이제 여러 주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법이 발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였으면은 학부모들이 좋아하겠죠. 뭐 스마트폰 뭐 집중 방해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요. 근데 미국 학부모들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니, 뭐, 처음에 생각해보면 이게 왜냐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좀 슬픕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아실 분은 아시겠죠. 총기 난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 이제 총기 난사가 발생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좋게 말하면은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좀 정말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면은 이제 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목소리도 못 듣고 죽는 거냐라는 그런 좀 슬픈 좀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얘기 듣고 참 그 총기 난사라는 그 현실이 진짜로 되게 세게 와닿았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걸 가져와 봤어요. 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저희 정책 담당, 뭐, 저 법과 정치 담당이신 저 땅콩 고객님부터. 저는 지금 모 정당에서 이거를 그냥 아예 법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헛짓거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무슨 학생도 이제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나 인권이 있는데, 이거를 아예 뭐 반입도 못하게 한다. 이거를 법적으로 막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냥 학교 교칙 차원에서 하는 거야. 이거는 그거야. 학교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가능은 한데, 법적으로 막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나중에 그런 건 올라가도 만약에 위헌 소송 같은 거 붙으면 바로 파기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법 차원에서 막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여러 학생들의 뭐 반발도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금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나라마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프랑스가 지금 제일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했던 이유는 이제 디지털 쉼표라고 부를 정도로 소셜미디어를 좀 멀리 해야 된다, 스마트폰 노출을 줄여야 된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아마 미국도 아마 비슷한 이유에서 시작은 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씁쓸한 이유, 정말 목적이 있는 핸드폰의 목적에 따라서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쵸, 입시에 방해된다. 입시에 방해된다. 그 핸드폰을 보는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반응도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동의 여부도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미국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되게 씁쓸하기는 한데, 사실 그쪽도 소셜미디어에 문제가 많기는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법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법으로 막아봤자 들고 다닐 거고, 들고 다녀서 이게 걸린다고 했을 때 이걸 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거냐라고 따지면은 사실 뭐 되게 이상한 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이 되고, 스마트폰 그 SNS를 멀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죠. 나이대에 따라서 막아버린다던가 뭐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막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쵸? 정 안 되면 학교에서 MDM을 하던가요? NDM을 한다고요? 개인 폰에 그렇게 NDM 깔아버리는 건 그거대로 참. 그건 그렇죠. 그거대로 법 그렇긴 한데 이론상 가능은 하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법적 허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규칙상 뭐 그냥 사실 그냥 소셜미디어 업체들에다가 다 걸어버리면 돼요. 그냥 특정 연령 이상으로는 못 쓰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걸면은 되는 건데, 뭐 일단은 그건 또 그렇고요. 그거대로 참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맨날 저기 마크 저커버그랑 맨날 불려나가고, 아직 일론 머스크는 안 불려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커버그는 한 그걸로 몇 번 불려나갔죠. 그 사건으로. 예. 그 다음은 좀 짧은 거예요. 갤럭시 Z 폴드의 스페셜 에디션, 네, 얘네도 SE예요. 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모델 루머 처음 돌았을 때, 왜 이거를 굳이 폴드 6랑 별개의 모델로 내놓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나온 거 보고 나니까 그럴만했다. 일단은 저희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가격부터 얘기할게요. 가격이 278만 원입니다. 네, 맥북 프로보다 비싸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졌냐? 일단은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가볍습니다. 두께가 원래 12mm 12mm가 좀 넘는다는데, 얘는 두께가 이제 접었을 때 기준으로 10.6mm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236g으로 3g 더 가볍대요. 저 폴드 6보다. 그리고 이제 뒤에 카메라가, 사실은 이제 폴드 그렇게 비싼 기계에 아직도 이제 카메라가 고작 5천만 원짜리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 중급 갤럭시 기종에 들어가는 거 넣어준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가 이제 울트라에 쓰는 카메라를 넣은 것 같아요. 2억 화소짜리 카메라를 메인 카메라로 넣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거에 걸맞는, 이제 그게 이제 이 가격에 걸맞는 이제 카메라가 들어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S펜이 빠졌대요. 아마 이제 카메라 놓고 하려니까 이제 원래 S펜이 내장이 안 됐었잖아. 원래는 그 외장이었잖아. 알고 보니까. 지원이 빠진 것 같은데요? 지원이 아직 아예 빠진 거겠지. 예. 디지타이저 두께가 장난이 아니니까. 그거 빼서 1.5mm 뺀 건가? 가능하죠. 그거 단독만으로 1.5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 빼고 조금 더 빼면서 가능하죠. 그거랑 관련 부품들 빼고 그렇게 했고, 이제 뒤에가 이제 약간 좀 스트라이프 디자인 이런 거를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CPU가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8 젠 3를 들어갔다. 요번에 발표된 프로세서죠, 이게? 제가 알기로 젠 3가 모르겠네. 맞나? 스냅드래곤 젠 3가 이번에 발표된 거야? 작년에 발표된 거야? 작년에 발표된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뒤에가 이제 스트라이프 디자인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제 저희 제가 이제 글 기고하는 곳에 이제 갤럭시의 남자라고 불리는 이제 에디터분이 한 분 계세요.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 그랬더니 너무 아재스럽다. 디자인이 뒤에 스트라이프 해놓고 그 다음에 색깔도 검은색으로만 나오고 이게 너무 아재스럽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게 가격이 278만 원이면은 이거는 진짜로 솔직히 아재가 아니면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차피 아재들밖에 못 살 거 그냥 거기에 그냥 풀로 간 거 컨셉을 걸고 그냥 풀로 잡아버린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되게 꽤 생각보다 흥이 좀 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에는 이제 한
뭐 100대, 200대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들어오는 것마다 족족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백화점에서 그래서 뭐 저 통신사들은 뭐 물량을 구경도 못 해봤다고 하고요. 막 백화점에 그런 이제 좀 비싼 데다가 먼저 우선 공급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데서 들어가는 족족 팔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요거 나오기 전까지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나오던 의견은 그거였잖아요. 그 중국산 핸드폰, 중국산 애들은 뭐 더 얇게 만들 수 있는데 뭐 가격이 더 싼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SE를 낸 이유는 알겠어요. SE는 이제 중국에다가 뭐 중국 애들보다 우리도 이거 할 수 있거든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가격이어야 했을까가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아재스럽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S펜을 왜 뺐을까가 이제 얇게 물론 두께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사실 이거 쓰는 분들 중에서 그 타겟층으로 아재들한테 맞춘다면은 왠지 S펜을 쓰실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그러면 S펜을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일단은 278만 원이잖아요. 278만 원이면은 이거를 진짜 왜 사지 싶은 느낌? 너무 어정쩡하게 나왔어요. 사실 이 두께에 이 무게에 S펜이 됐고, 그 다음에 뭔가 뭐 배터리가 조금 더 길고 뭐 이런,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얘기는 없었죠. 배터리가 더 오래 갔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278만 원 했을 때도 사실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격에서 너무 턱 걸리고 차라리 이 돈이면 노트북을 사지라는 생각이 들지, 와 이건 이 가격 주고 사야 되겠는 걸 이러고 설득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되게 아쉽다. 정말 우리도 할 수 있거든을 보여주려고 만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건 그렇죠. 예. 이렇게 약간 이제 갤럭시 그 폴드 6는 물량을 맞추기 위한 어느 정도의 그거였고, 타협점이고, 얘는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더 세게 만든, 그냥 모든 거를 이제 강화한 약간 그러는데, 배터리 용량은 같습니다. 둘이. 폴드 6랑 폴드 SE랑. 저는 아직 얘를 구경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좀 말이 많았더라고요. 원래는 10월 25일에 이제 오전 10시부터인가 해서 삼성닷컴에서 팔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모종이 갑자기 출시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후 4시쯤에 갑자기 기습으로 예약이 열려서 10분 만에 팔렸다. 만약 저희는 안 그렇게 이거 10시부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그거죠. 아니 그러면은 4시에 다시 열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라도 하든가. 기다리던 사람들은 세댔나?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은 그러니까 좀 판매 전략이 좀 되게, 그러니까 아예 백화점에 먼저 우선적으로 물량을 푼 것도 그렇고, 확실히 좀 약간 명품화, 약간 물론 애초부터 폴드 6 사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더더욱 그거를 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백화점에서 물량을 푸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전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너무 어정쩡하게 나와가지고 얇게 나오는 게 목표였으면 이것보다 더 얇았어야 되는데 1.5mm 얇아진 거 가지고는 충분히 유의미하지 않고, 가격이 오히려 저렴했어야 돼요, 이럴 거면은.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차라리 정규 Z 폴드를 두고 얘를 살 이유가 사실상 없어요. 카메라 빼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카메라가 제일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울트라급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S펜 디지타이저를 뺐기 때문에 넣을 수 있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그랬을 수 있어요. 약간 그런 것도 드는 거죠. 이걸 넣을 수 있었으면 왜 안 넣어줬을까. 근데 그러고 만약에 이게 궁극의 갤럭시 폴드라면 모든 거를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또 S펜은 뺐고, 약간 좀 포지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기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면 말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온 패키지는 너무 어정쩡해요.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좀 사실 저는 아직도 만져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삼성 거기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직 여태 10월 20일부터 출시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온 걸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또. 실제 기기가. 그래서 실제로 구경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지금 보니까, 좀 뒤져보니까,
전체 지금 초도 물량이 한 500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면 뭐 저 삼성닷컴에서 팔린 거는 지금 100대도 안 됐다 그러고 뭐 저 백화점도 사실 예약만 받은 거라서 실제로 판매된 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약간 베이퍼웨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은 좀 AI 소식을 제가 좀 추려봤는데 사실 오픈 AI가 또 되게 좀 드라마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건 좀 다음 저희가 좀 이번에 고깃집을 1시간 해버리는 바람에 좀 시간 배정상 좀 하도록 하고 다음 방송 때 얘기해 보도록 하고 뭐 일단은 몇 개만 해볼게요. 티점님. 일단 저기 트위터 X라고 하죠. X에서도 이제 우리도 AI 모델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고 나온 게 이제 그록이에요. 그록도 이제 이거저거 기능이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생겼는데 얘는 사람 얼굴을 그냥 막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인들의 얼굴이나 정치인들의 얼굴까지 뭐 이미지를 만들고 해가지고 되게 이상한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본인들은 뭐 포르노나 뭐 폭력이나 증오 표현 뭐 이런 것들은 생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전혀 아니더라. 저기 뭐 도널드 트럼프가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미키마우스가 담배를 피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유럽이랑 영국에서는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록에서는 그록을 좀 규제를 제대로 안 한 X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요거를 조금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조금 있네요. 그놈의 표현의 자유. 일단은 네 X에서 광고하시는 기업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도로 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리콜인데 다시 리콜이 됐습니다. 베타 테스트하고 다시 올릴게요 하고 이제 리콜을 했었는데 또 베타 테스트하다가 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이거는- 준비가 안 됐든지.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밀려서 12월로 밀렸다고 합니다. 12월이면 한 달인데 그 사이에 또 뭔가를 고칠 수 있을지 네 걱정이네요. 원래 10월에 배포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이 다 지나도 안 돼가지고 12월로 밀렸다고 발표를 한 거라 개발 자체가 뭐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좀 근데 사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원래 암호화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은 사실은 쉽지는 않긴 하죠. 그렇죠. 예. 그거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짧은 소식으로 iOS 18.1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미국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요번에 보도자료 나온 바에 따르면 내년 4월쯤에 애플 한국어 지원이 들어갈 거라고 하고요. 저랑 이제 땅콩호갱님도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써봤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는 다음 방송 때 저희가 미리 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테슬라에서 뭘 또 내놨죠, 저 땅콩호갱님. 테슬라에서 뭔가를 내놨는데 실제로 내놓은 건 딱히 없습니다. 이게 뭔가 내놓는 신용을 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이버 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무인 택시입니다. 핸들도 없고 이제 페달도 없이 완전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택시인데 아직 되는 건 아니고 일론의 말로는 뭐 본인은 2026년까지 하고 싶다는데 하는 말로는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론은 항상 너무 긍정적으로 타임라인을 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26년은 안 될 것 같고 사이버 트럭 예시를 보면 한 2028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사이버틱하게 생긴 택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시연 행사장에서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 좀 이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기자들 보여주면서 시연도 했는데 본인 테슬라의 주장으로는 이거 그냥 사전에 학습된 거 아니고 완전 자율주행 가지고 탔다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검증할 방법 없습니다. 솔직히 누가 뒤에서 리모트 조작했을 수도 있지. 예, 뒤에 누가 그냥 서버에서 원격 조종했어도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워낙에 제한된 환경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자율주행이 실제로 했다고 해서 난잡한 환경에서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뭐 실제로 그 루머들 그 몇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이벤트장이 사실은 그 영화 세트장이었거든요. 워너브라더스 영화 세트장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런 밖에 거리 장면을 촬영을 하려고 이제 만든 세트장이에요. 야외 세트장. 근데 그래서 건물도 세워놓고 뭐 길도 이렇게 대충 만들어놓고 이제 뭐 미드나 이런 데서 이제 밖에 거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을 촬영할 때 쓰는 세트장인데, 거기서 이제 거기를 이제 매핑 데이터를 다 숙지를 시킨 다음에 했다고 하고요. 뭐 근데 이거는 이제 테슬라에서 컨펌한 거는 아니고 이제 좀 루머로 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루머로는 거기에 이제 그 옵티머스 로봇이 나왔었거든요. 뭐 옵티머스 로봇이 나와서 뭐 이제 뭐 서빙도 하고 뭐 이랬다는데, 그게 몇 가지 이제 미리 프로그램된 동작을 제외하면 모든 게 다 원격으로 조작이 됐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격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카더라가 있습니다. 뭐 네. 그 정도 딱히 실제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뭐 더 얘기할 건 없는 예.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보면서 좀 의문스러웠던 게, 약간 택시라면 택시인데 택시가 고작 2인승이고 2인승의 쿠페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뭐 이제 일론 머스크 주장은 뭐 이제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자기가 타고 다니다가 자기가 안 탈 때는 이제 이게 택시로 변해서 돌아다니면서 당신한테 돈도 벌어주고 약간 이런 애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그게 운수법에 되나? 미국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 우버가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버는 그러니까 이것도 심하다 다르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되는데 이거는 일단 자율주행은 고사하고 그걸로 영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서는 안 돼요. 뉴욕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택시 면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몇몇 이제 좀 택시가 좀 별로 없는 몇몇 도시들은 개인차로 우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몇몇 도시에서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자기 개인차로 로보택시 해라. 물론 얘기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 법규 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아몰랑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운행을 해서 영업을 해도 된다고 했지 자율주행차로 영업을 해도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이거가 해결이 되면은 이쪽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근데 이게 이 자율주행 관련 문제가 상당히 법규 문제가 당연히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해결된다는 보장은 확실히 없는 거고. 그리고 뭐 2인승 쿠페랑 밴도 있긴 있었어요. 네, 로보밴.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개인이 타고 다닐 차는 아닌 것 같죠. 약간 뭐 회사 셔틀 이런 용도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발표되고 나서 테슬라 장중 확 추락했다고 하죠. 한 9% 날아갔다 그러던데. 그래서 막 또 일론 머스크 돈 엄청 잃었다네, 뭐라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그래요. 뭐 좀 티터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감흥이 안 와요, 이게. 운전은 하시죠? 네, 운전은 하는데, 이렇게 발표를 해도 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물론 만들기야 하지만, 옵티머스도 그렇고, 사실 계속 머스크는 뭔가 이제 된다를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계속 그 찹스틱도 그렇고, 계속 뭔가 된다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너무, 물론 만드는 결과물을 만들어 오니까, 잘 한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감흥이 잘 오지 않아서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사이버캡은 여기까지 하죠. 뭐 별로 사실 내용도 없었고, 예. 하지만 뭐 내용이 정말 많았던 거는 바로 애플이 미친 듯이 10월 달을 발표로 채웠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한 2주 전쯤에 아이패드 미니가 먼저 나왔죠. 7세대 미니고요. 일단은 프로세서는 A17 프로, 그러니까 아이폰 15 프로에 썼던 A17 프로를 쓰고요. 그래서 뭐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죠. 왜냐하면 그 6세대 아이패드 미니는 A15를 썼었거든요. 아이폰 13이 들어가는 걸 썼으니까 2세대 CPU를 2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속도가 빨라졌다. 뭐 물론 아이폰 16에 썼던 A18 프로를 쓰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아마 뭐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냥 A17 프로를 쓴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이제 A17 프로가 좀 말이 많았던 게 이제 아이폰 15 프로에서 말 많았던 게 이제 그 발열 제어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물론 아이패드 미니는 셰시가 훨씬 크기 때문에 A17 프로 중에서도 GPU 코어가 하나 빠진 거를 쓰거든요. 5개짜리를 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몇 번 제외한 지속 성능에서는 거의 아이폰 15 프로랑 별 차이가 없다 수준으로 뭐 성능은 나쁘지 않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서 말 많았던 게 이제 젤리 스크롤링이라 그래서 세로 상태에서 이제 그 스크롤을 하면은 이게 그 스크린 이제 화면이 이제 리프레시하는 주사 뭐라 그래야 돼요? 홍이님 화면이 이제 화면이 바뀌는 속도 때문에 이제 그 젤리 스크롤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면은 예, 그것도 주사율을 얘기한 거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이제 정보를 바꾸는 속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젤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걸 젤리 스크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개선이 되기는 됐답니다.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이 이제 그 애플 펜슬 프로를 쓰고요. 이번에는 원래는 이제 애플 펜슬 2세대를 썼지만 이제 애플 펜슬 프로로 바뀌었고 그 외에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같냐면 6세대에 쓰던 스마트 폴리오가 그대로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는 스마트 HDR4를 쓴다고 하고요. 아마 이게 센서는 그대로인데 이제 그 내부 소프트웨어 개선인 것 같고 그리고 A17 프로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A17 프로이기 때문에 램이 8기가입니다. 4기가에서 2배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따가도 돌아올 주제긴 한데 이놈의 애플 인텔리전스 덕분에 좀 램 크루지 속성 애플의 이제 램 크루지 속성이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맥 얘기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이게 어떤 거 같으신 아이패드 미니 쓰는 분이 저밖에 없죠. 이 셋 중에. 저쪽은 프로 두 분 다 프로 쓰시고 저 혼자 미니를 쓰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정말 콘텐츠 그거 용도로만 쓴다면 사실 지금 아이패드 미니도 여전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세서를 그래도 나름 많이 해줬고 그다음에 램이 사실 높아진 게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미니가 업데이트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소식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얘도 심슬롯 빠져서 셀룰러 모델에서 심슬롯 없이 이제 eSIM만 지원하는데 그때 이제 땅콩이님 아이패드 프로 살 때 eSIM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랬었는데 해결하셨나요 그때? 네, 등록하면 됩니다. 물론 매장 가야 된다는 게 귀찮긴 하지만. 그렇죠. 뭐 역시 온라인 개통 안 되죠. 역시 우리나라 통신사 답대. 뭐 그렇습니다. 가격은 74만 9천 원부터입니다. 왜냐면 이게 용량이 원래 64랑 256이었는데 이번에 128부터 시작을 하고 256, 512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니를 좋아할 분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업데이트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랑 이제 저희 와이프 둘 다 미니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미니 가정인데 아이패드 미니 가정인데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물론 업데이트가 더 됐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 정도도 해준 것도 저는 정말 대단까지는 아니고 감사할 따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3일 동안 이제 M4 관련 발표들이 쫙 있었는데, 자, 이거를 순서를 저희가 늘 그렇듯이 발표한 순서대로 할게요. 일단은 첫날에 아이맥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이맥이 발표가 됐는데, 얘가 제일 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M3를 빼고 M4를 넣었고요. 이제 M4는 저희가 이미 아이패드 프로에서 봤던 프로세서인데, 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바로 기본 메모리에 이제 맥에서는 통합 메모리라고 하죠. 램이라 안 하죠. 이제 기본 통합 메모리 용량이 원래 8기가여서 이제 맨날 램 크루지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16기가로 기본이 다 올랐어요. 이게 사실은 M4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M2, M3 맥북 에어가 있거든요. 아직 팔거든요. 근데 맥북 에어도 가격 추가 없이 16기가가 기본 메모리가 됐고요. 이게 다 애플 인텔리전스 덕분이다. 물론 이제 8기가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돌아가기는 하는데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메모리를 엄청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기본 메모리를 전부 다 16기가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M4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그 위에 이제 웹캠이 그냥 단순한 1080p 카메라였는데 요번에 1200만 화소의 이제 센터 스테이지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 스테이지가 뭐냐면은 약간 요즘 이제 그런 카메라도 많잖아요. 이제 사람을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제 이게 초광각 카메라라서 이제 밑에 책상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상에서 보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데스크 뷰라는 기능이 이제 그 옛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있었거든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이제 아이패드에 있었는데 그 기능도 지원을 해요. 이번에.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아이맥은 그리고 저 그 나노 텍스처 글라스가 들어가고요.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가 큰 차이점이었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맥미니인데 맥미니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원래는 이게 원래 맥미니가 이제 2010년에 이후로 안 바뀌었거든요. 디자인이 전혀 안 바뀐 디자인을 그대로 올거 먹어서 이제 애플 실리콘 시대까지 왔을 때까지 썼는데 그래서 M1이랑 M2 맥미니 뜯어보면은 안에가 진짜 휑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인텔 CPU랑 그거 끼우던 자리, 이제 그거랑 이제 뭐, 사실 인텔 맥미니가 사실 파워 서플라이가 더 큰 걸 썼겠죠? 훨씬 더 큰 게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랑 뭐 다 해서 했던 자리에 이제 애플 실리콘 더 작은 거 넣으려니까 이제 정말 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크기에 이제 애플 실리콘의 그거에 걸맞게 되게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13인치도 안 돼요. 그리고 높이가 조금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기존 맥미니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반적 부피를 봤을 때 3분의 2 정도로 줄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M4랑 M4 프로가 들어가고 이제 이 M4 여기서 이제 M4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 뭐 M4 기본형은 최대 10코어 그러니까 고성능 코어 4개, 효율 코어 6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GPU는 최대 10개의 코어가 들어가고요. 이제 M4 프로는 성능 코어 10개, 그 다음에 효율 코어 4개, 그 다음에 GPU 20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또 원래는 이제 옛날 이제 M3 프로가 굉장히 이제 코어 개수를 굉장히 좀 기형적으로 배치를 했었죠. 66으로 배치를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막 그게 뭐 이게 마진을 뽑으려고 M3 Max에서 까먹는 마진 회복하려고 이렇게 배치한 거 아니냐 얘기가 있었는데 M4 프로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다시 이제 M2 때처럼 이제 성능 코어가 효율 코어보다 훨씬 많은 그런 CPU 구조가 다시 복귀가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벤치마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M3 프로, M4 프로 맥미니가 지금 M2 울트라가 들어간 맥 스튜디오보다 빠르다는 CPU만 봤을 때 빠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맥미니는 좀 말 많았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놈의 전원 버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전원 버튼이 아래로 옮겨졌어요. 원래는 이제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래에 있어서 이게 물론 이제 그 맥미니가 그 안에 이제 그 공기 흡입구랑 배출구가 둘 다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들려 있습니다. 이제 공기 흐름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뭐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품 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두 분께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근데 사실 맥을 쓰면서 전원 자체를 껐다 켜는 일이 크게 없어서 처음에 초기에 그쵸. 킬 때만 그렇게 그게 버튼 누르는 게 그렇게 복잡한가? 켤 때만 한번 해놓고 이제 나중에 뭐 정말로 안 켜지는 경우나 그럴 때나 이제 몇 번 쓸 거라 사실 거기 정도의 위치에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데스크탑 모양이 그랬다면 문제가 됐을 텐데 맥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저도 그거 거품 무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맥 안 쓰는 분 아닐까요? 이걸 진짜 거품 물면서 반대하는 분들은? 저도 그건 좀 킹리적 가심이 있어요. 예. 왜냐면 지금 당장 그거 어디서 보더라? 이 러닝 타임 보는 게 있었는데 맥에서. 러닝 타임이요? 어디서 봤지? 업타임. 그죠. 업타임. 지금 제 이 컴퓨터 지금 업타임이 12일 15시간 34분 돼 있거든요. 이게 12일이란 말을 하루에 몇 시간
했을 때 이게 합쳐서 그냥 24시간을 나눈 거 12시간이니까 이게 실제로는 한 달 이상 넘게 부팅 안 했다고 봐도 그냥 켜져 있었다고 하면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루에 아닌가? 이게 슬립 타임도 이게 업타임으로 들어가나? 아무튼 뭐 12일이라고 쳐도 저 이게 한 달도 넘어가는 거 몇 번 봤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전원 버튼 누를 일이 거의 없고 재부팅 안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재부팅은 이제 저기 왼쪽 상단 구석에서 애플 누른 다음에 재시작 누르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거기 PC 리부팅 버튼 누르는 거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맥에는 그게 있지도 않고 안 눌러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리스타트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저걸 누를 일이 진짜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처음 샀을 때 켜볼 때고 어쩌다가 컴퓨터가 뻗었을 때 맥 쓰다가 뻗을 일이 잘 없긴 한데 내가 뭐 커널 건드리시는 분이라든지 맥은 일단 이게 그 권한 관리라든지 이런 샌드박싱이 너무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앱 하나 잘못된다고 시스템 전체가 뻗는 일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도 거의 없고 저게 문제가 될 환경은 예를 들어서 맥미니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렌더링 팜 구성하는 이제 렉에 넣어서 팜처럼 구성해서 쓰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저게 문제가 안 돼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맥을 굳이 끄고 매일 아침 전원 버튼 눌러서 쓰시는 분은 왜 그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야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했냐라고 좀 궁금해서 봤더니 이게 투시샷이 있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굳이 이제 상단이나 앞쪽에 전원 버튼을 만들려면은 저기 알루미늄에 구멍을 뚫어서 스위치를 넣고 점프 케이블 가지고 온갖 쇼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 올라가고 알루미늄 이쁜데 굳이 구멍 뚫어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굳이 그럴 거면 그냥 하단에 어차피 플라스틱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 버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이거 괜찮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굳이 상단에 둘 필요가 없어요. 앞이나 알루미늄 깎아가면서. 그쵸. 뭐 사실 의미 있는 논쟁인가 싶기는 합니다. 당장 그게 문제면 아이맥은 저희 전원 버튼이 뒤로 이제 손을 뒤로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게요. 아니 저는 그 아이맥에서는 전원 버튼은 전원 버튼이지만 사실 더 짜증나는 거 있었거든요. SD 카드 슬롯. 그거 어차피 아무도 안 쓴다 이건 아닌가? 아 그거 맨날 카메라 그거 꽂는다고. 네. 뒤에다가 왜 그래서 이제 없애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그거 참 좋은 지적이네요. 사실 USB도 다 뒤에 있잖아. 사실 그것도 사실은. 뭐 쓰는 거 어차피 키보드 마우스는 항상 꽂아 놓을 테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그리고 자주 그 케이블만 꽂아 놓고 이제 한쪽 케이블 꽂아 놓고 반대쪽만 뽑아 놓고 쓰면은 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붙박이처럼 케이블 놓고 쓰면 문제가 안 되죠? 딱히. 하여튼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저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와중에 그 포트부도 좀 많이 바뀌었죠. USB-A가 다 빠졌고 그다음에 앞에 USB-C 2개가 있고 뒤에 이제 썬더볼트 3개랑 그다음에 HDMI 이더넷이 있는데 M4 프로 모델부터는 썬더볼트 5를 넣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송 속도가 120kbps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개선이 그건 조건부입니다, 사실. 뭐 조건부긴 하지만 뭐 이론상 모든 건 사실 이론상 최대 속도죠, 사실. 좀 조건이 약간 별로인 게 그거는 디스플레이 모드로 그냥 한 방향으로 그 레인 다 몰았을 때만 120이고 실제로 데이터 전송할 때 최대 속도는 80입니다. 뭐 사실 80도 뭐 2배긴 하죠. 예. 그러고 그래서 맥미니가 특히 맥미니도 똑같이 저 16기가 그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가성비가 꽤 좋아졌습니다. 물론 저 SSD라는 정말 큰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요. SSD가 256기가 그대로고요. 저 이제 메모리 장사를 못해보니까 이제 SSD 장사에 모든 거를 지금 들이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2기가로 그 메모리를 32기가로 올리고 그다음에 SSD를 512로 올리면은 그 가격이면은 맥미니를 한 대 더 살 수 있다. 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SSD 문제를 빼면은 사실 기본형 이제 맥미니 M4 맥미니가 굉장히 가성비템이 되는 거죠. 그게 90만 원인데
제가 이제 좀 맥미니, 이제 서버로 쓰고 있는 맥미니 업데이트를 하려고 지금 그거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중고 그거를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막 M1 맥미니가 아직도 뭐 50만 원대 이래요. 그래서 그럴 거 생각하면은 M4 맥미니가 꽤 가성비템이 꽤 신품으로 생각하면 꽤 가성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90만 원이니까. 뭐 어차피 데스크탑이면은 뭐 용량 필요하면은 그냥 뒤에 외장으로 붙이면 되고 이러니까는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물론 노트북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요. 자, 노트북 얘기가 나서 말인데, 이제 맥북 프로도 M4 버전이 나왔죠. M4 맥북 프로도 상당해요, 사양이. M4랑 M4 프로, M4 맥스가 나오는데, M4 모델이 요번에 좀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일단은, M4 모델이 요번에 이제 썬더볼트 그게 하나 더 생겼죠. 원래는 이제 작년 M3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썬더볼트가 왼쪽에만 2개 있고, 오른쪽에는 그냥 SD 슬롯이랑 HDMI만 있었는데, 요번에 M4 버전은, 이쪽에 이제 다른 상위 모델처럼 이제 썬더볼트 단자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게 이유가 뭔고 하니 바로 썬더볼트 컨트롤러를 더 넣어줬기 때문이고요. 원래는 아마 2개까지만 넣어줬는데 이번에 4개를 넣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 원래 이제 M3 모델은 스페이스 그레이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M4부터는 스페이스 블랙으로 바뀝니다, 이게. M4 세대에서 정말 중요한 이제 말 많았던 부분이 이제 저희가 늘 얘기했던 이제 외장 디스플레이 관련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M1, M2는 무조건 뭐 이제 그 내장 디스플레이를 열었던 닫았던 이제 외장 모니터를 한 대만 쓸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나마 M3는 이제 그 내장 디스플레이를 안 쓰면 2대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 M4부터는 이제 3대까지 쓸 수 있다. 일단 열던 닫던 일단은 2대는 무조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M4 이제 말 많았던 부분에 대한 이제 이것도 아마 썬더볼트 컨트롤러 하나 더 넣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래는 이제 HDR 피크 밝기가 1600니트인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R 컨텐츠에서만 이제 전체 밝기가 1000니트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SDR을 볼 때도 최대 밝기가 1000니트까지 올라가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SDR에서는 600니트까지밖에 안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나노 텍스처 글라스를 이제 맥북 프로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이맥처럼 전면 카메라가 1080p에서 이제 센터 스테이지 지원하는 1200만화소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맥북에서 정말 크게 개선된 부분인데, 바로 최대 24시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M4 14인치 맥북 프로랑 이제 M4 프로가 들어간 16인치 맥북 프로 기준으로 이제 24시간, 동영상 재생 기준으로 24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가격은 동결인데, 이렇게 3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3가지 제품이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새 거를 지금 살 것 같다고 하시면은 뭘 사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티덤님. 미니 깡통? 사실 지금 바꿔야 되는 게 맥북을 바꿔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지금. 그 인텔 아직도 아직 개예요? 설마? 네, 아직 개예요. 바꾸는 건 맥북이 맞긴 한데, 지금 사실 맥미니는 지금 만족하고 쓰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고, 아이맥은 둘 곳이 없고 그렇다면 맥북인데, 일단 지금 맥북도 바꿔야 되기는 한 상황인데,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이번 거는. 근데 프로는 원래 가격이 이러긴 했죠. 그렇죠. 프로 가격이 이렇긴 하죠, 원래. 도리어 가격이 동결이 됐으니까 이번에. 그쵸. 이번에 에어가 안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네, 맥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맥북 프로인데 근데 네. 가격 때문에 살지는 잘 모르겠. 약간. 네. 땅콩이는? 깡통 미니가 제일 좋아 보이고, 가성비 측면에서는 SSD가 모자라 보이는데, 그냥 그 아낀 돈으로 그냥 외장 SSD 같은 거 사십시오. 썬더볼트 외장 하드 같은 거 쓰면 되니까.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앱스토어에서 까는 앱도 외장 하드에 설치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스퀘어부터 이걸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256으로도 어떻게든 쓸 수 있고, 또 어차피 미니는 외장 하드를 그냥 붙박이처럼 써도 되는 데스크탑 컴퓨터니까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성능이 필요하다면 프로도 램 24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긴 한데, 이 램 장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램을 올리면 가성비가 확 내려가요. 그죠?
사실 이게 그거는 좀 맥북 프로에서 좀 더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 같기는 네, 해요. 맥 미니에서도 이제 8기가에 얼마죠? 60만 원이었나? 30만 원이었나? 램- 봅시다. 맥미니에서 램 하나 8기가 올리면 이게 32기가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24기가부터 시작을 하죠. 24기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아마 그 채널 이제 그 코어 빈된 거 이제 기본 M4 프로가 14코어 CPU가 아니라 12코어 CPU고 이게 좀 그거 너프된 버전이잖아요. 너프된 버전 그렇구나. 그 24에서 48 갔다가 48에서 64를 가야 되네. 그래서 60만 원이 추가가 돼요. 24에서 48 올라가면. 8기가에 12만 원 꼴인데 사실 60만 원. 24는 살짝 애매할 수 있거든요. 뭐 좀 빡센 작업, 프로 칩이 필요한 빡센 작업을 하면은 좀 24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48로 가면은 갑자기 60만 원이 튀니까 좀 애매한 것 같네요. 이 문제가 맥북 프로도 똑같긴 해요. 저는 사실 물론 저 맥미니를 저기 서버로 쓰는 맥미니를 갈아치워야 돼서 지금 일단은 걔를 지금 M2 중고를 살까 아니면 M4 기본형 진짜 M4 사실 서버 용도로 쓰는 거는 깡통도 충분하니까 사실은 충분하고도 남지.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당연히 어느 방향으로든 가는 거고, 일단은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만약에 제가 하면은 아마 M4 프로 모델에서 스페이스 블랙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이제 얘기하신, 이제 맥북 프로에서는 메모리 상황이 이제 어떤 M4 프로 칩을 쓰느냐에 따라서 메모리 선택권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니네? 안 달라지네? 안 달라지는구나. 이제 M4 Max를 하면은 기본이 36기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4 프로 같은 경우는 24에서 하고 48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런데 M4 Max를 사면은, 이것저것 번들링이 묶여 있어가지고, 1TB도 기본으로 묶여 있고 이러니까, 52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게, 이게 16인치긴 한데. 그렇죠. 저는 14인치를 보고 있는데, 14인치가 479만 원부터예요. 가격이 좀 눈물 난다는 게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맥북 프로를 새로 산다 그러면은 SSD를 올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게 SSD가 1테라인데, 제가 지난달에 한번 용량 부족 사태를 겪은 적이 있어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버가 꼬여버려갖고, 제가 그걸 빡쳐서 이제 다시 드랍박스를 다시 시작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 사태를 겪고 나서, 그럼 2테라를 올려볼까라고 하는데, 2테라가 90만 원 추가해요. 512에서 2테라를 올라가려면, 미친 거죠. 389만 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본인이 램을 엄청나게 처먹는 작업을 확실히 하신다 아니면은 그냥 가성비가 너무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는 너무 구려지기 때문에 깡통 모델들을 추천합니다. 깡통 모델들이나 업그레이드 안 한 그 기본 모델들 있죠. 16 프로 기본 모델들. 그래서 사실 이게 SSD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진짜 이가 비우고 1테라를 다시 하면은 329만 원이라서 사실 제가 지금 맥북 프로 얘를 옛날에 얼마에 샀더라? 잠시만요. A few moments later. 제가 이거를 아마 그때 이제 지인의 그 학생 할인 찬스를 써서 346만 원에 샀었네요. 이게 CPU는 풀코어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32기가로 올리고 1테라까지 올렸거든요. 그때는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죠. 그때는 막 16기가가 기본이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다고 32기가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48기가를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조금 타협해서 24기가 그냥 기본으로 간다 치고, 그 다음에 SSD 1테라로 올린다고 하면은 그 330만 원이니까 사실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참 SSD 욕심을 내는 순간 이게 애매해진다. 이게 아마 원래 제가 그 당시 샀었을 때 원래 가격은 아마 37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는 아마 요번에 루머 뜬 거 보니까 완전한 리디자인은 2026년으로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5년 정도면 오래 쓴 거지. 그리고 5년까지 충분히 갈 것 같고, 이 M1 프로가. 그래서 저는 좀 더 쓰는 걸로 일단은 하는데, 일단은 요번에 그 M4 Max가 벤치마크가 지금 유출이 됐는데 아마 이제 리뷰어들 손에는 들어갔을 테니까 이제 이 리뷰어들이 이제 자기네들 해본다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겠죠? 근데 M4 Max
CPU, M4 Max CPU가 인텔과 AMD의 데스크탑 프로세서보다 빠르답니다. 최고급. 요번에 나온 에로레이크 코어 i9 코어 9 에로레이크보다 빠르다 그러고, AMD 라이젠 9보다도 빠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웃긴 거는 이거는 또 노트북 셰시에서 테스트를 한 걸 거 아니에요? 아직 이제 맥 스튜디오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기어이 옛날에 이제 M1 처음 나왔을 때는 M1 맥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텔과 AMD의 최신 데스크탑 프로세서를 이기지 못한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기어이 이겨버리는 상황까지 왔으니 진짜 옛날에 애플 그런 이제 CPU 칩 사업부에 이제 코어 인물들이 다 나가고 있네 막 이런 소리를 했지만 여전히 애플의 그 칩 사업부는 건재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나 길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그리고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코드쿤.me/cast/218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나 가봐야겠다. 뭔가 멘트 중간에 뭔가를 빠진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갑시다. 그러도록 합시다. 오랜만에 하니까, 참, 좋네, 오랜만에 하니까. 그리고 2026년에 나오는 맥북 프로는, 올레드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2026년이 좀 보니까, 아이패드 미니에도 올레드 들어간다 그러고, 약간 그런 날, 이제 2026년에 돈이 열심히 나갈 예정인 그런 게 있네.